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핵심 증인들의 증언 거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15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맨 처음에는 증인들 채택을 하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증인을 채택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소환장을 받지를 않거나 연락이 안 닿는다라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 확인을 해보니까 헬스클럽에 다닌다고 하고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증인 신문이 꼭 필요하다. 검찰이 협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서 15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 보석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건강상 석방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법원은 또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법원 판단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은 다음에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증인들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도적인 회피로 보입니다. 서너 번씩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고 전화도 그때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전화도 안 받고 있고 문자에도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회피로 보입니다. 회피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한데 저희 변호인 측 보기에는 검찰에서 한 얘기가 법정에 나와서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하세요? 대통령께서도 참 갑갑해 하시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것저것 그럼 한번 사람을 써서 어떻게 좀 알아볼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소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 두 분께 좀 먼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네. 지금 증인들 채택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럴 때 증인을 요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증인들의 불출석이 도움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영훈 대법원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선은 던져버려라고 하면서 예. 직접 증언하고 있던 사람을 법정에 나와서 그 사람 말을 들어봐라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른바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예. 근데 공판 중심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검찰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든 기소가 안 되고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검찰의 요청에 유리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 증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설령 검찰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직접 물어보면서 상대방 검찰이 얘기하고 변호인 측이 얘기할 때 들어보는 예. 그 모습과 얘기를 보면서 판단을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안 나왔을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리한 점은 뭐냐면은 왜 안 나오지? 검찰에서는 나오놓고 왜 법원에 나오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안 나오지 했을 때 결국 검찰에서의 주장에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뜨려진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을 경우에는 결국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그때 김백준 전 비서관이 얘기했던 것과 상반되는 물적 증거를 대지 않는 이상 예. 사실상 그와 같은 것을 탄핵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 측에 안 나오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은 분명할 겁니다. 예. 그런데 최진영 변호사 보시기에 예. 왜 안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 아마 만나면 좀 곤란할까 봐 그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나가서 증언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예. 그것을 떳떳하게 나와서 정말 대통령님 정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줄 때에 예. 법원은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가 버벅거린다든가 하게 예. 되면은 결국 그와 같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유불리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나오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할 것 같아요. 나오면. 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변호인을 보강하면서 그러니까 판사 출신으로 보강하면서 반대 신문에서 우리가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김백준 분을 사실은 이번에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검찰 조사를 모두 인정했던 것을 이제 뒤집어 엎기 위한 예.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대신문을 상당히 잘해야 되는데 지금 김백준 전 그 집사라고 부르죠. 이분이 사실은 안 나오는 이유는 저는 나와서 그 검찰 조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기 때문이거든요. 부담스럽다는 거는 그게 거짓말이어서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예. 작년 2018년 8월에 재판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실제 뇌물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닌 김백준이다. 예.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 2018년 3월 달에 김백준 씨가 그 재판 받으러 가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이 진실을 밝혀주어서 이게 확인되길 바란다라는 뼈 있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도 김백준 씨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식의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좀 그런 거고 정말로 만약에 이게 지금 나온다면 그거는 본인이 그냥 기존에 했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안 나오니까 더 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최진희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안 나오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에서 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말이 맞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특수관계가 두 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안 나오는 게 이분들에게 더 불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김백준 씨가 좀 있으면 아마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은 뭐라고 쓰셨어요? 이미 뭐 사실은 본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김백준 씨나 이런 분들이 이명박 씨.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예, 이미 마음의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고 끝까지 자기한테 굳이 나와서 마지막까지, 보고 싶지 않다. 예. 그래서 당신이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서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당신한테 더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것도 그렇고 애잔하고 또 그렇다고 내 입장이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김광덕 본부장은요? 근데 아까 말을 하려다가 변호사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저도 지금 밑에스럽기만 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 반드시 법원이 뭐 여러 가지 뭐 소재 탐지가 불가하다라든가 그다음에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이유를 대서 그냥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드시 구인을 해서라도 법정으로 헬스클럽에 혹시 있다면 바로 또 집에서 보통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뭐 어디 뭐 해외로 간 것도 아닌데 뭐 탐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법정으로 구인을 해서라도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떠나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재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진술을 듣고 진위를 규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 증인은 어떤 경우에 구인까지 합니까? 우선 증인으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요. 대동 증인이 있고 소환 증인이 있어요. 대동 증인은 저하고 연락이 돼서 예를 들면 제가 임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나하고 이제 좀 친분관계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적대적 증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법원에 우리가 신청하면 소환을 시켜줘요. 법원에서 우판물을 보내서. 근데 그걸 받고 그 증인이 나가서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제 당신이 안 나오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나는 사실 이 사건하고 관계도 없고 나가기도 싫은데 억지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증인이라고 하는 건 재판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신성한 업무에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로 관계성이 있다고 따질 때는 판사님이 과태료까지도 처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구인 영장이라고 하는 걸 발부를 하죠.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안 되면 경찰의 소재 탐지라고 하는 걸 시켜요. 근데 경찰이 예를 들면은 집 근처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좀 찾아온다든가. 근데 이번에 김백준 씨 같은 경우는 소재 탐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걸 방송 다 보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스스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좀 전에 앵커께서는 이명박 대통령 측이 신청해낸 것이 아니냐 하는데 법리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심에서는 증거를 동의를 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거 나 증거 동의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검찰 측 조서 자체에 대해서 나는 증거 능력 인정 못해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 조서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검찰 측이
그 진술했던 사람을 오라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검찰이 이 김백준 씨를 법정으로 데리고 올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안 나오면은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최종적인 것은 구인영장이 발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그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성에 있는 임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해봤는데 정말 3번, 4번 안 나오고 결국 최종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나오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2심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게 최대한 6개월입니다. 예. 계속 이런 식으로 김백준 그 전 비서관이 나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증인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검찰은 빨리 김백준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오는 것, 굉장히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사실 지금 증인들 1심에서는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2심에서는 무더기로 요청을 했고 그런데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 6개월간 지속이 되면 본인이 석방된다면 안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굳이 불이익을 볼 건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석방되는지 되는지 여부와 유무죄는 별개인 것이죠. 결국 재판이 계속 끌게 돼서 이렇게 안 나옴으로 해서 끌어서 6개월 지나버리면은 부득이 그 법원으로서는 석방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계속 요청하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가 있는데 결국 거기서 나오지 않음으로써 반대 신문을 못해서 예. 그것에 대해서 탄핵하지 못해서 유무죄는 또 별개인 것이죠. 예, 이게 노영민 하나 변호사. 말씀드리면은 원래 1심에서 동의를 다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2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해줘야 되고 꼭 검찰에서 이걸 확인해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좀 증인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이미 증거 동의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거를 본인이 다시 판단을 해서 이거를 오케이를 받아준 거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무조건 이 사람들 찾아서 데려와서 다시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좀 불러달래, 협조해달래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